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단체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대학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이물질 사고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환경단체가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수학시험 문제를 특정 참고서에서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단체 입국이 시작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혹시 모를 감염 사태에 대비하면서 유학생들을 환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대학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도착한 유학생들은 곧바로 1인 1실로 개조된 별도의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호남대는 중국인 유학생 900여 명 가운데 1차로 도착하는 유학생 100여 명을 별도의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생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샤워장 사용 시간까지 개인별로 정해 유학생들끼리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체온계를 지급하여 1일 2회씩 자기 체온을 측정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다른 대학들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단체 입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입국 이후 최소 2주간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격리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별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현실에서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잠재적 환자 취급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8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요양병원 종사자의 1월 24일 이후 중국 여행 이력과 해당자의 업무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노인 결핵 검진 때 폐렴 의심자로 확인이 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 전남 경선 지역 5곳과 단수 공천 지역 1곳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윤영덕 후보와 최영호 후보, 광산갑 이석형 후보와 이용빈 후보, 광산을 민형배 후보와 박시종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김승남 후보와 한명진 후보, 영남, 무안, 신안에서는 백재욱 후보와 서삼석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의 이계호 의원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심사 중인 곳은 광주의 경우 서구, 갑, 을 2곳이고 전남은 여수, 갑 등 3곳입니다. 오늘은 절기 우수입니다. 이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수 무렵에는 봄 기운이 돌고 싹이 틉니다. 오늘 이 절기답게 추위가 한 발짝 더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아직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더 높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겨울철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2월 동안에도 낮 기온 12도에서 13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추위가 점차 물러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길이 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빙판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 밭작물을 훼손하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어서 주민들은 별다른 수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땅에 코를 박은 채 먹이를 찾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 멧돼지의 걸음은 불편해 보입니다. 등산객을 발견한 멧돼지, 공격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더니 발길을 돌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멧돼지였다면 저는 죽을 것 같죠. 지난 주말 이 야생 멧돼지가 목격된 곳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청풍 쉼터 근처입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이처럼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야생 멧돼지들은 밭작물이나 주민 시설들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멧돼지가 발견돼도 잡을 수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도 못 심고 감자도 못 심고 아무튼 멧돼지 안 좋아하는 거 토란 같은 거나 그런 것밖에 못 심어요. 지난 3년간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총 15건의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지 펜스를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려 시민들과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소중히 다뤄야 할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면 같이 공존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지난해부터는 무등산 멧돼지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와 개체수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분석이 끝나면 등산로나 민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두환 재판을 맡았던 전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비게 된 재판장 자리에 김정훈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형사8 단독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 부장판사를 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오는 24일 부임한 다음 3월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환경단체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서남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가정에서 녹물과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성분도 검출됐는데 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물이 좀 붓고 물 수압이 엄청 낮아요. 이 같은 수돗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수돗물 안전성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은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었을 때 안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믿음을 크게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된 수도관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665km 가운데 교체가 완료된 상수도관은 63%가량에 불과합니다. 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아무리 좋아도 수도관을 거친 수돗물의 수질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수도 수질을 관리할 경험 많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형태이다 보니까 잦은 인사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전문성이나 경험을 누적해서 맨파워를 기르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 원수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도관 청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문했습니다. 수돗물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좀 이런 행정의
그 제반 지금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와닿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좀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광주시는 상수도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고 7월까지 실시 설계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수질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광주시.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았던 일반 음식점 춤 허용조례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어제 임시회 회의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조례 폐지안이 올랐지만 상임위원인 기획총무위원 6명 중에 4명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사고 이후 제도적 허점으로 지목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상임위에서 각각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방학 중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25개 교육 협력 사업에 6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교육 협력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 지원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몇몇 고등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특정 참고서에서 그대로 출제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출제된 문제가 어느 참고서에 있는지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박고영준 활동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단체 측에서 이제 몇몇 학교에 수학시험지를 조사하셨다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10개 학교에 35개의 지필고사를 입수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이제 시작된 일입니다. 네. 이들 이제 학교에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참고서라든지 타 학교라는 자료 또한 여러 유인물 등에서 그대로 복제해서 출제한 경향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광주시 교육청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지침상에서는 참고서에 그대로 전제하거나 일부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고사의 문제도 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 수학 문제가 원래 있었던 원본책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검색을 통해서 지필고사의 문항을 검색을 하면요. 참고서라든지 이러한 참고서에서 출판된 출판사명 그리고 이러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해설, 정답 등이 제시가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해결 능력에 좀 약간의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반면에는 시험자의 출제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정 범위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교과의 경우 특히 암기 위주로 굴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이 워낙 많은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요. 선생님들도 뭐 안 풀어본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그 고충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변별력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능을 정점으로 이러한 내신에서도 지필고사를 행하고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학생들이 안 풀어본 문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사들이 출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경우는 좀 교사의 이제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고 보고요. 이 역시 이러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수학 문제를 참고서에서 그대로 내는 이런 실태가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학교과의 암기화를 통해서 입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특정 문제집을 본인만 독점하게 되는 공정성에도 해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교육 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여러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이러한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게 학습 노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사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러한 시험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해치는 행위가 결국에는 앞서 말했듯이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위배된다라고 보고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박고영준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수급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오는 등 2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십자사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적십자사 헌혈버스 앞에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경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헌혈 전 검진을 받은 뒤 나란히 침대에 누워 헌혈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뿌듯합니다. 2달마다 이제 헌혈을 맨날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대하게 되면서 헌혈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전국 각 시군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헌혈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헌혈 동력 프로모션을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개인 헌혈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2.71분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5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발을 동동 굴렀던 의료기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등장하고 2차 유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시금 헌혈 참여 심리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헌혈과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헌혈 참여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달하는 상황.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전히 온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구례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위기를 맞았던 제21회 산수유꽃 축제를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 추진위원회는 집단 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군중이 한 장소에 모이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정은 전 정의당 부대표가 21대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정은 후보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전면에 청년들을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 호남에서 광주 최초의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보편 증세를 통해 모두를 위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청년들이 돈 때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순천의 구도심 마을 전체 정원을 조성하는 도시 재생형 마을 정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개인정원. 사유지인 개인정원 가운데 22곳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순천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정원이 도시 재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재생형 마을 정원을 시도합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저전동. 11만 5천 제곱미터 면적에 2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구도심 마을입니다.
순천시는 이곳에 1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100여 년이 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중심부의 성당 주변에는 역사 정원을, 주택과 골목길에는 테마 정원을 만들어 도시 재생에 나서는 겁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천시 컨셉하고 딱 맞는 또 최초의 마을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정원은 공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포함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간에 공동체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 호텔을 만들어 공동 수익도 창출합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길을 넓히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도시 재생.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재생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먼저 살아보기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해 선정된 농가에는 체험과 기술교육 프로그램비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산어촌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귀농, 귀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주민이 도시민 유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첫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도시민 가운데 92명이 전남으로 전입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혈액 복막 투석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이식수술비와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로 확대했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맛과 취향에 맞는 김치를 추천받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김치 전문 마켓 애플리케이션 김치온이 출시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가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맛과 품질이 검증된 중소김치업체 제품 144종이 소개돼 있는데요. 매운맛과 짠맛, 숙성도 등을 기준으로 김치를 분류해 맞춤형 김치를 제공합니다. 오늘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갈색 지방과 다이어트를 주제로 하는 무료 강연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지스트의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로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에 대해 알아보고 체중 조절에 대한 의학 지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립광주과학관과 지스트가 함께하는 과학스쿨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국립광주과학관이나 과학스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배경으로 두고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나간 역사와 현재의 사실이 한 작품 안에 담겼습니다. 최요한 작가 초대전, 데자뷰,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가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제때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3월 10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공하는 숙소와 작업공간, 창작 활동비를 활용해 연구, 작품 제작을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인데요. 모집 분야는 아시아 문화 연구자와 창 제작자 분야이고 아시아 이야기 등과 생명사랑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3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